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 동유럽 안보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폴란드의 비밀 군사 훈련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폴란드 최고 사령관의 입에서 탄식과 함께 터져나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된 차세대 전차 비교 평가 현장. 그곳에서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열강들의 강철 군마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홀연히 나타난 동방의 검은 표범 한 마리가 전장의 모든 공식을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군 최고 사령관 야로스와프 그로마진스키 장군. 그는 말합니다. 내 평생 수많은 전차를 봐왔지만 저것은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불굴의 의지 그 자체였다. 전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K탱크 쇼크. 과연 그날 폴란드의 진흙탕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백전노장 사령관의 심장을 뒤흔들고 서구 중심의 군사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힘. 그 경이롭고도 통쾌한 반전의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이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K방산의 위용을 주목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폴란드 육군 제18기계 화사단 사령관을 역임했던 야로스와프 그로마진스키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군생활, 아니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자 폴란드의 미래를 바꾼 운명적인 결정의 순간에 대해 증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 사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의 장막 뒤에 숨겨졌던 거대한 기만과 거짓이 한 줄기 진실에 피답해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머나먼 동쪽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를 경악시키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는 2025년 초 동유럽의 심장부인 폴란드는 다시금 드리워지는 냉전의 그림자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쪽 국경 너머에서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이 연일 포착되었고 국제분쟁 지역에서는 믿었던 강대국들의 최첨단 무기들이 연이어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며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었죠. 제 집무실 책상 위에는 매일같이 암울한 첩보 보고서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특히 특정 아시아 강국, 바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의구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강철의 군대가 실은 속 빈 강정, 모래 위에 지은 성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폴란드의 미래 국방력을 책임질 차세대 주력 전차 도입 사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결정이었죠.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우리 폴란드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조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과연 어떤 선택이 폴란드를 위한 최선일지 고뇌했습니다. 제 아내조차 제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여보, 대체 무슨 고민이 그리 깊으신가요? 잠이라도 제대로 주무셔야 할 텐데요. 라며 걱정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 결정 하나하나에 폴란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왕 웨이 대령으로부터 시작된 노골적인 회유와 은밀한 협박은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까지 언급하며 저를 압박해왔고 심지어는 익명의 편지를 통해 제 과거의 사소한 실수까지 들먹이며 저를 흠집 내려 했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모멸감과 함께 가족의 안전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나의 신념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폴란드군 최고 위급 회의는 연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수십억 유로가 투입될 이번 사업에는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들이 저마다 자국의 최신의 전차를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서방의 전통적인 강호들은 물론 막강한 자금력과 물량 공세를 앞세운 중국의 기세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많은 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했을 이름,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조용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까지만 해도 저를 포함한 많은 폴란드 군 관계자들은 K2 흑표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K9 자주포를 통해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전차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요. 과연 저 작은 나라가 세계 최정상급 전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수십 년간 전차를 개발해온 전통, 강국들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중국 측의 끊임없는 정치적 압박과 달콤한 경제 협력 제안은 제 판단을 더욱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그들의 입김을 받은 언론들은 연일 K2의 단점을 부풀리고 중국 전차의 장점만을 부각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저를 중국 쪽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저들의 말이 진실일까? 혹시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서재에 틀어박혀 밤늦도록 각 후보 전차들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K2 관련 자료를 읽을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과거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강렬한 인상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첨단 산업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불굴의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특히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젊은 한국 병사들의 강렬한 눈빛은 아직도 제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사명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런 정신력으로 무장한 나라라면 결코 허투루 무기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막연한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는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서던 한국인들의 강인함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존경심을 심어주었고 K2에 대한 저의 관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폴란드의 미래를 책임질 전차입니다. 단순한 재원표나 번지르르한 홍보 영상이 아닌 실제 전장에서 살아남아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배기가 필요합니다. 최근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들 특정 국가의 무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 선택,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말에는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를 고르겠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병사들의 생명과 폴란드의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은 자연스레 특정 국가, 바로 중국의 무기 체계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장군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제 말에 동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 갈 길이 멀구나.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한월로 장군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충고했습니다. 그로마진스키 장군, 자네의 우국 충정은 이해하지만 국제관계라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명심하게. 때로는 이상보다는 현실을 택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일세. 중국의 경제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들과의 관계 악화는 폴란드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네. 그의 말은 제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현실과 타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충고는 저를 더욱 고뇌에 빠지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저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중차대한 사업의 중심에는 당연히 야로스와프 그로마진스키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가장 노골적으로 K2 흑표를 폄훼하며 자국 전차를 밀어붙이던 인물은 폴란드 주재 중국 대사관 무관이었던 왕 웨이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번지르르한 외모와 유창한 언변 뒤에 교활한 야심을 숨기고 있었죠. 공식 석상에서는 폴란드와의 영원한 우정을 부르짖었지만 뒤로는 K2에 대한 흑색 선전과 온갖 로비 활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폴란드의 고위 정치인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막대한 규모의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가 하면 K2의 성능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려 폴란드군 내부의 여론을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개인적인 약점을 캐내려 뒷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그의 검은 손길은 상상 이상으로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고 저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듯한 답답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집으로 익명의 협박 편지가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K2를 선택한다면 당신의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섬뜩한 내용이었죠.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비열한 공작은 K2에 대한 저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안을 강화하고 안나 소령에게 왕 웨이 대령의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심정이었죠. 그의 주변에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우선시하며 K2 도입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부 친중파 정치인들과 그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내는 어용 언론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K2는 검증되지 않은 무기,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폴란드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며 국민들을 현혹했습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이 K2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었죠.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폴란드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지는 악몽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폴란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야 말겠다. 저는 안나 소령과 함께 밤낮 없이 K2와 경쟁 기종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별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제게도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 휘하의 정보 분석 장교였던 안나 코발칙 소령이었습니다. 안나 소령은 냉철한 분석력과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엘리트 군인이자 조국 폴란드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한 젊은이였습니다. 특히 안나 소령은 과거 국제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며 K9 자주포의 압도적인 성능을 직접 목격했고 한국군의 뛰어난 훈련 수준과 첨단화된 군사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경험이 있었죠. 그녀는 제게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조국을 지키겠다는 한국인들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저는 K2 역시 그들의 땀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흔들리던 제 마음에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K2에 대한 그 어떤 선입견 없이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와 냉철한 분석으로 저를 보좌했습니다. 왕 웨이 대령 측에서 흘러나오는 K2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들을 밤낮 없이 분석하여 그 허점을 파헤쳤고 오히려 K2의 숨겨진 장점들을 찾아내 제게 보고했습니다. 한 번은 왕 웨이 대령 측에서 K2의 레이더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을 때 안나 소령은 즉각적으로 K2에 탑재된 최첨단 AESA 레이더의 상세 재원과 해외 경쟁 기종과의 비교 데이터를 제시하며 그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녀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K2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나 소령은 왕 웨이 대령 측이 온라인상에서 가짜 계정을 동원하여 K2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역추적하여 중국 대사관과 연계된 정황 증거까지 확보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폴란드 주요 언론사의 익명으로 제보하여 중국 측의 추악한 여론 조작 실태를 폭로했고 이는 폴란드 국민들이 K2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K2 현지 실사평가를 위해 한국에서 파견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선호 팀장님. 그는 첫인상부터 여타 무기상들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과장된 몸짓 대신 K2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과 깊이 있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왕 웨이 대령의 교묘한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K2의 기술적 우위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왕 웨이 대령이 K2의 가벼운 무게를 지적하며 저런 깡통 전차로 어떻게 현대전의 강력한 포탄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라고 비아냥거렸을 때 이선호 팀장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현대 전차의 생존성은 단순히 장갑 두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뛰어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적의 조준을 회피하고 첨단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K2는 바로 이러한 현대전의 요구에 맞춰 최적화된 전차입니다. 그리고 K2에 적용된 한국의 특수 복합 장갑은 가벼우면서도 기존의 강철 장갑보다 훨씬 뛰어난 방호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수많은 실사격 테스트를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혹시 관련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논리 정연하고 자신감 넘치는 답변에 왕 웨이 대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선호 팀장님의 모습을 보며 저것이 바로 기술 강국의 자신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세일즈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K2라는 작품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진 진정한 장인이었습니다. 이선호 팀장님과 한국 기술진들은 화재 사고로 소실된 부품들을 긴급히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놀라운 집중력과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비에 매달렸고 심지어는 식사 시간까지 아껴가며 K2를 완벽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선호 팀장님은 폴란드의 혹독한 겨울 날씨와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팀원들을 독려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제게 장군님, 저희 한국인에게는 빨리빨리 정신과 함께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K2는 저희의 자부심이자 폴란드의 미래를 지킬 방패입니다.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조국과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주최로 열린 각국 전차 후보 설명회는 그야말로 불꽃 튀는 전쟁터였습니다. 왕 웨이 대령은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과 과장된 수치들을 동원하며 자국 전차의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예고편 같은 영상을 틀어놓고는 K2 흑표를 향해 경험 없는 신생 전차, 혹독한 실전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리스크 덩어리라며 교묘하게 깎아내렸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그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에 현혹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그의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솔직히 그가 제시하는 수치들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 오랜 군 경험이 저것은 어딘가 과장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죠. 제 옆자리에 앉은 안나 소령 역시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왕 웨이 대령의 발표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 아마도 왕 웨이 대령이 제시한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왕 웨이 대령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눌린 것인지 아니면 저처럼 의구심을 품은 것인지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였죠. 곧이어 이선호 팀장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 웨이 대령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K2 흑표의 핵심 기술과 혹독한 환경에서 진행된 다양한 실전, 테스트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특히 K2가 자랑하는 ISU, 즉 유압식 현수장치의 독보적인 성능과 자동 장전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된 특수 복합 장갑의 방호력에 대해 설명할 때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원상의 수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폴란드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K2의 ISU는 험준한 지형에서도 차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정밀 사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차체 높이를 조절하여 매복 및 엄폐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동장 전장치는 분당 발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순간적인 화력 집중 능력을 극대화하며 이는 적 기갑부대와의 조우 시 생존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 측의 물량 공세와 일부 참석자들의 뿌리 깊은 선입견 때문이었을까요?
이선호 팀장님의 진솔하고 객관적인 설명은 왕 웨이 대령의 쇼맨십에 비해 다소 빛이 바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이 거짓에게 밀리는 것인가? 아니,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다. 저는 이선호 팀장님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 눈빛을 읽었는지 더욱 힘을 내어 K2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K2에 탑재된 첨단 시사I 시스템이 어떻게 아군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협동작전을 가능하게 하여 전장의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는지, 그리고 적의 전자전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사이버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관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안나 소령을 호출했습니다. 안나 소령, 오늘 중국 측이 발표한 자료들, 특히 그들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기동훈련 영상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겠나? 그리고 최근 중국산 무기들이 실전에서 보인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서도 함께 준비해주게. 특히 몇 달 전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네. 제 지시에 안나 소령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알겠습니다. 장군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라고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안나 소령은 단순히 정보 수집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보를 분석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라면 왕 웨이 대령의 거짓된 선전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안나 소령은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장군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입니다. 그녀의 말에 저 역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나 소령은 침착하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중국 측이 제시했던 대규모 기동훈련 영상은 상당 부분 컴퓨터 그래픽으로 연출되었거나 과거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곳곳에서 어색한 편집점과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기동 장면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차가 실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프레임을 조작하거나 여러 대의 전차가 동시에 기동하는 장면에서는 동일한 전차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폭발 장면이나 연기 효과 등도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 웨이 대령의 화려한 영상은 결국 교묘하게 조작된 허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폴란드군을 상대로 유치한 속임수를 쓰려 했던 것입니다. 안나 소령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인도-파키스탄 국경 분쟁에서 파키스탄군이 운용하던 중국산 HQ-9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인도군의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HQ-9은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하고 무력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파키스탄의 주요 군사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처참하게 파괴된 HQ-9 포대의 위성 사진과 관련 뉴스 기사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에서 시커멓게 불타버린 미사일 발사대와 레이더 차량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것이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중국의 방공 시스템이란 말인가? 마치 값싼 불꽃놀이 장난감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안나 소령은 당시 상황을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측의 초기 보고에 따르면 HQ-9 시스템의 레이더가 인도 전투기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발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인도 전투기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유유히 목표물을 폭격하고 사라졌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전략적 타격을 입었으며 중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굴욕적인 일입니까? 저는 왕 웨이 대령의 뻔뻔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안나 소령의 보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공중전에서 파키스탄 공군기가 발사한 중국산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이 모두 불발되어 인도 측 영토에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낙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인도군은 이 미사일들을 회수하여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미사일들의 핵심 기술이 인도 측, 나아가 서방 세계에 넘어간다면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군사적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량품 몇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무기체계 전반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PL-15 미사일은 중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주력 무장으로 야심차게 개발한 최첨단 공대공 미사일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중요한 미사일이 실전에서 단 한 발도 터지지 않고 적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는 단순히 불량품 몇 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무기체계 전반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었죠. 안나 소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장군님, 이 외에도 다수의 중국산 무기들이 실전에서 심각한 성능, 결함을 드러낸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뢰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왕 웨이 대령이 그렇게 자랑하던 대륙의 힘은 결국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안나 소령이 내민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중국산 무기의 처참한 실패 사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군. 겉만 번지르르한 속 빈 강정이었어. 저런 무기로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는 없지. 제 마음은 이미 K2 흑표 쪽으로 더욱 강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테스트를 통해 K2의 성능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 웨이 대령과 그 배후 세력들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설 리 없었죠. 그들의 방해 공작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폴란드군은 각 후보 전차들에 대한 현지 실사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류상의 재원이나 홍보 영상이 아닌 폴란드의 실제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 각 전차의 성능을 직접 검증하겠다는 것이었죠. 테스트 장소는 폴란드 동북부에 위치한 마주리 늪지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질퍽한 진흙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웅덩이가 즐비한 험지인데 마침 테스트 기간에는 며칠간 폭우까지 예보되어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K2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왕 웨이 대령은 테스트 장소가 자국 전차에 불리하다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저는 실제 전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차를 원한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저의 단호한 태도에 왕 웨이 대령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듯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테스트를 며칠 앞두고 K2 현지 지원팀 캠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테스트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일부 예비 부품과 장비들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명백한 방화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왕 웨이 대령 측의 소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K2의 테스트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수단도 서슴지 않을 인간이었으니까요. 이선호 팀장님과 한국 기술진들은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은 의지로 밤낮 없이 복구 작업에 매달렸고 한국 본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품들을 긴급 공수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동시에 깊은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저렇게까지 자기 제품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만든 전차라면 그리고 저런 위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나라라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서는 K2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선호 팀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K2는 반드시 최고의 성능으로 장군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강한 의지를 보며 K2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스트 전날 밤에는 K2의 핵심 조준 장치에 누군가가 몰래 접근하려다 발각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한국팀의 철저한 경계 덕분에 미수에 그쳤지만 왕 웨이 대령 측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K2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들이 저토록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 K2는 정말 대단한 물건임에 틀림없다. 드디어 운명의 테스트 당일. 밤새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마주리 늪지대는 그야말로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까지 자욱하게 깔려 있었죠. 과연 이런 환경에서 전차가 제대로 기동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측 관계자들은 아침부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왕 웨이 대령은 얼굴이 벌개진 채 제게 다가와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장군님,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이런 진흙탕 속에서 무슨 테스트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명백히 우리 전차에 불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당장 테스트를 연기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까지 들렸습니다. 일부 친중 성향의 언론 기자들은 이미 폴란드 국방부의 불공정한 테스트 진행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테스트 현장을 참관 중이던 한 익명의 NATO 군사 전문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잔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실제 전쟁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과 같은 극한의 상황이야말로 각 전차의 진정한 한계와 잠재력을 시험하는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진흙탕을 두려워하는 전차는 전장에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 소란스럽던 현장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죠.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그의 말이 맞다. 전쟁은 날씨를 가리지 않는다. 우리 폴란드 병사들은 이보다 더한 악조건 속에서도 조국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발이 되어줄 전차 역시 이 정도 시련은 극복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과거 제가 젊은 장교 시절 혹독한 겨울 훈련 중에 진흙탕에 빠진 장갑차를 병사들과 함께 밤새도록 밀어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절박함과 동료애, 그리고 마침내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의 그 벅찬 희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뜬 뒤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테스트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제 말에 왕 웨이 대령은 거의 졸도할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전차가 폴란드의 진흙과 눈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것이다. 모든 후보 전차는 즉시 테스트 준비에 임하라. 제 외침은 짙은 안개를 뚫고 마주리 늪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제군사 참관단과 전 세계에서 모여든 언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전차 성능 테스트를 넘어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지도 모를 역사적인 순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얼마 전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최신의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의 봄철 해빙기, 진흙탕, 라스푸티차에 빠져 허우적대던 모습이 자료 화면으로 오버랩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K2 흑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심장은 기대와 긴장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K2 흑표의 심장과도 같은 엔진을 책임지고 있는 이선호 팀장님과 한국 기술진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샘 작업으로 긴급 공수한 예비 부품을 완벽하게 교체하고 K2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선호 팀장님은 테스트 직전 제게 다가와 K2 흑표의 설계 철학에 대해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군님, K2는 단순히 무겁고 단단하기만 한 고시대의 전차가 아닙니다.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사계절 변화무쌍한 기후, 그리고 무엇보다 좁은 국토에서 효율적인 기동성을 발휘해야 하는 전술적 요구에 맞춰 탄생한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계입니다. 그는 K2가 자랑하는 독립형 유압식 현수장치 ISU가 어떻게 각 바퀴를 개별적으로 제어하여 험지에서의 접지력을 극대화하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차체 중량이 오히려 진흙탕과 같은 연약 지반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기동력을 발휘하는지를 실제 한국의 다양한 지형에서 촬영된 테스트 데이터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논과 밭이 많은 한국의 지형적 특성상 K2는 개발 초기부터 55톤 이하의 중량과 낮은 지면, 접지압을 목표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저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조국을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정체였어. 저는 이선호 팀장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팀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K2의 진가를 보여주십시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 진흙밭이 오히려 K2의 진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제 마음속의 마지막 불안감마저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주자인 중국의 최신의 전차가 육중한 엔진음을 울리며 출발선에 섰습니다. 하지만 출발 신호와 함께 엑셀을 밟는 순간 거대한 차체는 얼마 나아가지 못하고 뻘밭 깊숙이 바퀴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이었죠. 엔진은 굉음을 내며 검은 연기를 뿜어냈지만 바퀴는 헛돌기만 할 뿐 차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왕 웨이 대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럴 리가.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불공정한 테스트다. 우리 전차는 방호력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무게가 나가는 것뿐이다. K2는 너무 가벼워서 방호력이 형편없을 것이다. 저런 종이장갑 같은 전차로 어떻게 실전을 치른단 말인가.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은 현장의 냉소적인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초조함과 당황스러움만이 더욱 부각될 뿐이었죠. 일부 기자들은 이미 대륙의 자존심, 진흙탕에 빠지다라는 식의 기사 제목을 떠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중국 전차의 승무원들은 차에서 내려 삽으로 진흙을 파내고 강목을 바퀴 밑에 괴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차체는 더욱 깊이 진흙 속으로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중국 전차는 자력으로 기동하는 것을 포기하고 구조 차량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출발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때 제 곁에 있던 안나 코발칙 소령이 조용히 태블릿 PC를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과거 폴란드군이 운용하던 구소련제 T-72 전차들이 비슷한 마주리 늪지대에서 훈련 중 처참하게 기동 불능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안나 소령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저 구형 전차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었는지. 오늘 저 중국 전차의 모습은 마치 과거의 악몽을 다시 보는 듯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화력과 두꺼운 장갑을 가졌다고 한들 움직이지 못하는 전차는 결국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K2는 저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저 중국 전차의 모습은 폴란드 군이 수십 년간 겪어왔던 무거운 전차의 비애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강력한 무장과 방어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동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의 검은 표범 K2가 위풍당당하게 출발선에 섰습니다. 조금 전 중국 전차가 남긴 처참한 바퀴 자국 옆에 선 K2는 상대적으로 작고 날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엔진음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K2는 마치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진흙탕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K2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ISU 현수 장치를 능숙하게 조작하며 차체를 높였다 낮추기를 반복하며 거친 늪지대를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웅덩이를 만났을 때는 차체를 최대한 높여 가뿐하게 통과했고 미끄러운 진흙 경사면에서는 마치 네 발로 땅을 움켜쥐듯 안정적으로 기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육중한 강철 기계가 아니라 마치 숙련된 사냥꾼이 먹잇감을 향해 은밀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검은 표범 그 자체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K2의 경이로운 기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NATO 군사고문은 자신도 모르게 낮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맙소사. 저것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군. 예술이야, 예술. 저 역시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K2의 움직임은 단순한 기동을 넘어 잘 짜인 한 편의 발레 공연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K2가 진흙탕을 박차고 질주할 때마다 궤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흙. 포말은 마치 승리의 축포처럼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K2는 기동 중에 연막탄을 능숙하게 전개하여 자신의 위치를 은폐하고 적외선 탐지 장비를 회피하는 시범까지 선보이며 현대전에서의 생존 능력을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K2는 예정된 기동 코스를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주파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K2가 가볍게 진흙을 털어내며 멈춰서자 현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반면 중국 전차는 결국 자력으로 늪지대를 탈출하지 못하고 구조용 차량에 의해 질질 끌려 나오는 굴욕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왕 웨이 대령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부들부들 떨며 외쳤습니다. 기동성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실력은 화력과 방호력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당장 실탄 사격 테스트를 실시하라. 우리 전차의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분노,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직도 자국 전차의 화력만큼은 K2를 압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현장에는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왕 웨이 대령의 도발적인 요구를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좋소. 진정한 군인의 실력은 불을 뿜는 포구에서 증명되는 법이지. 하지만 이 테스트는 그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요. 저는 즉시 테스트 현장에 참관 중이던 NATO 합동군사평가단에게 양측 전차의 화력 및 방호력 테스트를 주관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NATO 평가단은 제 요청을 수락하며 모든 절차는 국제표준 규약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K2에게는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실탄 사격 대결. 과연 K2는 강철 표범의 날카로운 발톱과 강력한 이빨까지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저 역시 숨을 죽이며 다음 테스트를 기다렸습니다. 사격 테스트가 준비되는 동안 이선호 팀장님은 K2 흑표의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과 자동장전 장치의 우수성, 그리고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된 특수 복합 장갑의 뛰어난 방호력에 대해 NATO 평가단에게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기술들이 탄생하기까지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쏟아부었던 땀과 노력,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얼마 전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 벌어진 실전에서 K9 자주포가 어떻게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SH-15 자주포를 압도적인 화력으로 제압했는지, 그리고 K9 자주포가 개발될 당시 한국의 개발자들이 영하 32도의 혹한과 영상 50도의 폭염을 오가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산소통을 메고 장비를 점검하며 흘렸던 피와 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K방산의 저력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 저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조국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뜨거운 애국심이 응축된 결정체였던 것이다. 저는 K2 흑표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가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염원이 담긴 혼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첨단 산업단지의 눈부신 발전상과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던 젊은 엔지니어들의 빛나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하고 활기 넘치던 한국 사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K방산을 만들어낸 밑거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실탄 사격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중국 전차였습니다. 왕 웨이 대령의 얼굴에는 마지막 기대감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첫 발부터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중국 전차가 발사한 포탄은 표적지를 한참이나 벗어난 엉뚱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중국 전차는 연이어 사격 통제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거나 재장전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몇몇 포탄은 발사되지 않고 포신 내부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아찔한 장면까지 연출하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얼마 전 인도 국경에서 불발되었던 PL-15공대공 미사일의 악몽이 재현되는 듯했죠. 왕 웨이 대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K2 흑표에게로 향했습니다. K2는 조금 전 늪지대를 질주하던 그 용맹한 모습. 그대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안정적인 사격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향해 K2의 120mm 활강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음과 함께 포탄은 정확히 표적 중앙에 명중했습니다. 이후 K2는 마치 정밀 기계처럼 이동, 중사격, 다양한 거리에 위치한 복수의 표적에 대한 연속 급속 사격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가공할 만한 명중률과 신뢰성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험준한 지형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표적을 정확히 추적하고 격파하는 능력, 그리고 자동장 전장치를 이용한 경이로운 연사 속도는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포탄이 표적에 명중할 때마다 현장에서는 탄성과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며 낮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믿을 수 없군. 저것이 정령 인간이 만든 기계란 말인가? 완벽해, 모든 것이 완벽해. 제군 생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전차들을 봐왔지만 K2 흑표만큼 완벽한 조화와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보여준 전차는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K2의 사격 시범은 단순한 성능 과시를 넘어 폴란드군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포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K2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가상의 아군 부대와 정보를 공유하며 협동으로 원거리 표적을 타격하는 시범까지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현대 네트워크 중심전 NCW 환경에서의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까지 입증해 보였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종료된 후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이선호 팀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팀장님, 오늘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K2 흑표는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K2 외에 또 어떤 괴물들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당신들의 기술력은 저에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K9 자주포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혹시 폴란드의 하늘을 지켜줄 수 있는 전투기나 우리의 방공망을 책임질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에 이선호 팀장님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저희에게는 K2 외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K9, 자주포,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그리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II 등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들이 있습니다. KF-21은 현재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치고 양산을 준비 중이며 천공-II는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그 성능을 입증받았습니다. 이러한 무기체계들은 폴란드의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정으로 자랑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의 성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굳건한 의지입니다. 폴란드가 K2를 선택해 주신다면 저희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폴란드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폴란드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저는 차세대 주력 전차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긴장감 때문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폴란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폴란드 국방부의 최종 결정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심도 있는 검토와 엄격한 실사 테스트를 거쳐 대한민국의 K2 흑표를 폴란드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최종 선정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과 현지 교민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고 제복을 입은 폴란드 군인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왕 웨이 대령이 초라한 모습으로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패잔병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K2 흑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는 강인한 의지, 혁신을 향한 불굴의 도전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동맹국과의 신뢰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한 전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밝은 미래와 굳건한 안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위대한 기술력과 헌신으로 K2 흑표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폴란드는 K2를 통해 대한민국과 더욱 강력한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듯 후련하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폴란드 전역에서는 K2 도입을 환영하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고 SNS에서는 K2의 별명인 검은 표범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젊은이들은 K2의 멋진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한국의 기술력에 찬사를 보냈고 예비역 군인들은 K2가 폴란드 군의 전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날 이후 폴란드에는 성공적으로 인도된 K2 흑표들이 폴란드의 드넓은 평원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폴란드 군인들은 마치 자신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빠르게 K2에 적응했고 그 뛰어난 성능에 매일같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 사이에서는 K2를 운전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가 될 정도였죠. 한국과 폴란드 양국 간의 기술 협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선호 팀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폴란드를 방문하여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폴란드의 젊은 기술자들은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현지에는 K2 생산을 위한 합작 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했고 이는 폴란드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진정한 기술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K2를 통해 폴란드에게 단순한 무기를 넘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폴란드의 K2 선택이 중국산 무기에 대한 국제적 불신을 확산시키고 K방산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왕 웨이 대령은 본국으로 소환되어 엄중한 문책을 받았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의 몰락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탑은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거짓과 과장은 언젠가 그 미천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오직 진실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만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를 받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동맹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K방산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기술 패권이 아니라 기술 협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의 동력임을 전 세계가 다시금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폴란드의 심장, 마주리 늪지대에서 목격하고 가슴에 새긴 K2 흑표의 위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비단 국방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진실된 노력과 실력만이 인정받고 국가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K방산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우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력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자부심 넘치는 의견을 마음껏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조금이나마 자긍심을 심어드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감동을 주변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K방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